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잡매거진 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요, 신의 알바라고 불리우는 관공서 알바가 올겨울에도 모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12월이고요. 12월이면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르바이트잖아요. 그쵸. 그중에서도 신의 알바 벌써부터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 알바는요, 비교적 편한 행정 업무에 근무 시간과 또 급여가 보장되는 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알바 모집 내용을요, 관공서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지런하게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알바 자리 빨리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갑니다. 네, 오늘도 피플앤 이슈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개론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먼저 윈스펙 취업아카데미의 홍기찬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국내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화제의 취업준비생 철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요, 이 신의 알바 이야기하면서 관공서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이 말하는 신의 직장은 그럼 어디일까요? 글쎄요, 요즘 신의 직장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처우 이런 건 좋고 좀 네. 편하고. 근데 저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신의 직장보다는 좀 미래 버전에서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좋은 직장이라고 좀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신의 직장과 좋은 직장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슬슬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요즘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화번호는요. 02-845-1901에서 2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8181로 건당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2학기 화공 쪽인데요. 인턴 쓰는 족족 광탈, 서류 합격이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외 활동이 없는 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화공 쪽 대외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전공 관련 대외 활동을 어떤 걸 해야 할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 경험은 많은데 이번에 드림 클래스 겨울 캠프 일단 서류는 붙었는데요. 방학 때 드림 클래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방학 때 기사 자격증 하나를 더 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고민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건가요? 인턴을 쓰는 족족 광탈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철수 씨는? 광탈. 네, 광탈이라는 게 광속 탈락이라고 이 지원과 동시에 광속으로 탈락한다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예, 근데 광탈. 저는 사실 이 광탈도 어렵지만 예. 화공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게요. 제가 이 공대 쪽을 몰라서 그러는지 좀 어렵기도 한데 일단 철수 씨는 이 고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분이 지금 공대긴 해도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대외활동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대외활동 안티입니다. 이 대외활동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놀라 이런 주의가 제가 좀 유명한데요.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욕을 많이 하죠. 실제로? 네, 대외활동하는 친구들을. 네. 근데 또 특히 이 친구는 공대니까 제 주변에 공대 친구들이 대외활동하는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취업을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대외활동을 해야 하나 싶긴 해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요즘에 이게 대외활동이 특히 작은 취업이라 그래서 예. 굉장히 하기가 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률도 높고 TO도 작고 또 일부 기업들에선 대외활동이라고 뽑아놓고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소위 말하는 노예활동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청년들이 왜 여기에 목을 맬까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하고요. 차라리 대외활동할 시간에 저처럼 이 재밌는 이 방송이나
또 이런 책을 쓰는 게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송이나 책은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철수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홍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대외 활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수 씨 아까 의견처럼 좀 스펙 쌓기 열을 올리는 구직자들 대상을 또 그분들 또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해서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쓰는 그런 대외 활동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들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좀 방향성을 갖고 대외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된 대외 활동이 아니면 역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향성을 갖춘 대외 활동, 제대로 된 대외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주신 화공학도라고 하면 지금 뭐 일반 정유화학이라든가 일반화학 필드도 있지만 사실 IT 하드웨어 업계에서의 채용 규모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단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나 이제 공공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이용하게 되시면 본인의 공학적 지식을 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공 지식을 높이는 그런 대외 활동 위주로 좀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꽤 많은 학생들이 해외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대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철수 씨.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아니 물론 뭐 좋은 거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즘 유행하는 무슨 블로그 기자단이니 뭐 온라인 마케터니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진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경험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요즘에는 온라인 쪽으로 치중돼 있으니까 SNS 관련된 거 네. 그런 건 좀 비추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홍쌤은 어떤 걸 강추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해외 봉사활동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예. 구직자들은 굉장히 이제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면접장 가서 아니 국내에도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은데 왜 해외까지 나가서 봉사활동 하세요? 뭐 이렇게 좀 답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활동 나눔의 미학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히게 한 활동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봉사활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그렇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네. 좀 그렇지만 살벌하네요. 봉사활동도 견문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 밑바탕이 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네. 좀 좋은 마음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제가 전략기획이나 경영기획부서에 관심이 있어 이 분야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전략기획부서 특성상 신입으로 처음부터는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무에 비해 기획 직무에 대한 정보는 알기 쉽지 않네요. 대기업의 기획부서에 대한 합격자 스펙이나 기획부서에서 일하기 위한 단계가 있나요? 전략 경영기획에 대한 정보 좀 부탁해요라고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략 경영기획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멋있는 실장님들이 대부분 이 전략기획 실장님들인 네,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철수 씨 어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저도 듣기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략기획부서가 굉장히 입사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고스펙 있는 분들도 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서가 전략기획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스펙이 좋은 편도 아니고 뭐 이 전략기획부서를 꿈꿔본 적도 없고요. 사실 꾸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만큼 이제 티오가 적고 저한테는 좀 먼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교를 나온 막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주위에서 보기 어때요?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주위에 그런 잘 나가는 친구 한두 명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제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방송을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같은 취중생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아가고 싶은 진로가 확실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굉장히 입사 자체가 힘드니까 굳이 지금 입사 전부터 여기를 뭐 지망하기보다는 조금 입사를 위해서 일단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입사하고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2, 3년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서 발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수 후에 그 사람 역량을 판단해서 자기가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로 이제 발령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사를 조금 더 목표로 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역시 이 국내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기획 업무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예. 이유는 뭐 기획이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기획이라는 건 결국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제품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업 전략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획 업무 진행할 때 보면 이제
이제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업무가 진행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국내 굴지의 기업에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획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잘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획 업무 진행하시게 되면 아마 PPT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허상으로 좀 그 스텝 직무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기획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레포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언어 구사 능력을 좀 갖춘 구직자들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 그럼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 구직자들 좀 오판하고 있는데 기업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들 영어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기업의 언어는 사실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회사에 입사해서 회의실에서 재무 언어에 대한 독해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회의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담당자들은 재무 담당자들만큼이나 재무 언어에 대한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조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되면 서울로 역사가 있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인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면 입사 날짜가 바로 다음 주라고 하는데요. 학교 재직 중이라 이 합격하게 되면은 학기 종강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쩔까요?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라 취업계도 안 되고요. 굳이 남은 학기까지 포기하면서 이걸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학기가 끝나고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은 면접 전에 전화해서 먼저 물어봐라 라고 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집을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어쩔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일단 뭐 합격한 다음에 고민이 아니라 면접을 앞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죠, 옹쌤? 예, 맞습니다. 예. 그 동계 인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겨울방학 스타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그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 옆에서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학업을 완료하고 방학과 시작 동시에 이제 여러분 동계 인턴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업에 좀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간판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경영 컨설팅 펌이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예. 네, 저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이런 질문들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선은 입사를 하고 나서 해도 될 고민을 입사도 하기 전에 너무 벌써부터 이 남은 학기 걱정하고 서울에 집어들 걱정하는 게 네.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그건 느낌일 뿐이죠. 사실 그래, 근데- 일단은 합격을 하고 나서 고민해라 이런 이야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저도 이 상황이라면은 입사와 뭐 학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입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학기로 떼울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대안이 있거든요. 근데 입사 같은 경우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나서 대안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요즘 뭐 조기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나중에 취업이 취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혹시 홍쌤도 많이 보셨나요? 통상 많은 케이스가 오히려 학사보다 석사들한테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졸업 논문 패스를 안 시켜줘서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석사학위 취득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 입사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본인의 졸업 요건들, 좀 학교마다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 좀 꼼꼼히 챙기시고 구직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막 전화를 통해서 막 친구랑 전화하듯이 회사에다 전화해서 뭐 이거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대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창피해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쌤은? 저는 우선 그 몇몇 기업들 보면은 채용 공고에 애매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전공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는 이런 상황이면 좀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 대 프로로 지금 계약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부분은 아셔야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상황들 들어보면 나중에 입사한 다음에 막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내미 왜 부산에 보내냐, 서울에 남겨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림답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기업에서도 이 구직자를 볼 때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신입사원으로? 예, 네. 뭐 부모님이 뭐 입사 전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회자되게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좀 이미지가 좋아지진 않겠죠. 좋을 네, 게 없죠. 맞습니다. 그래요. 철수 의견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뭐 후배가 있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내 후배 동료로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 제가 이 삼성전자 인사팀과 잠깐 뭐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야근을 시키면 집에서 전화가 온대요. 왜 자기 아들 안 보내느냐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재밌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비난해 주시면 안 돼요? 제 방송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 큰 성인이니까 본인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가 세 번째 고민 상담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도권 대학 기계공학 3학년입니다. 친구들도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저는 아직 직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인턴 지원해보려고 부랴부랴 준비 중인데 뭐 R&D, 생산 이렇게 봐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R&D는 석사 정도는 돼야 뭐를 연구하는 걸로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공에 맞는 직무를 찾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뭔가 절실한 사연을 예.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게요. 게 벌써 3학년인데 아직까지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직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 좀 어리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좀 한심하게 보입니다. 네, 사실. 철수 씨.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공대 쪽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물론 뭐 직무 쪽으로 지식이 없는 건 문제이긴 한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홍쌤께 공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토스를 하셨어요. 홍쌤, 어떻게 홍쌤의 생각하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이 인턴이 나중에 본인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턴이라고 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경험 차원의 인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공대생이라고 하면 개발단하고 이제 제조 생산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필드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생산 직무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는 인턴이라고 하면 그때는 좀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직자처럼 기계공학도라고 하면 지금 기업이 안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이 기구물 설계와 관련되는 영역이라고 하면 R&D 파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장치산업이라고 하면 제조 생산이나 설비 직군으로 좀 돌려서 지원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생산 파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석사 인력들이 R&D 파트로 많이 갑니다. 뭐 바이오나 제조단은 제약단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부생들도 R&D 파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개발단과 제조단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사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필드 직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직접 직군들, 다시 말해 우리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 계층들과도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성 역량이 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구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럼 그 안에서도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고민들 들어보고 있는데 철수 씨 의견은 어때요? 고민 중에서도 진짜 이 사람이 고민을 해서 어렵게 털어놓는 고민이 있고 단순히 그냥 아예 나 몰라라 그냥 니들이 알려줘라라고 털어놓는 고민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우선 회사 정보나 어떤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흔히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요즘 굉장히 그 기업 사이트에도 잘 마련해놨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런 질문을 뭐 컨설턴트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좀 너무 아니라고 좀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쌤은 어떠세요? 근데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R&D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R&D, 리서치하고 디벨로퍼, 연구원과 개발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조 생산이라든가 직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계신 현직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발로 뛰면서 그런 살아있는 정보를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언제나 많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마지막 취업 준비생의 고민 뭔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나이는 20대 후반, 3학년 때부터 쭉 소방 간부 후보생만 준비를 하다가 작년 봄부터 무릎이 안 좋아져서 1년 반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수술인데요. 수술만 끝나면 취직을 하려고요. 그런데 공무원을 준비해서인지 아무것도 가진 스펙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토익 750점은 2년 만기 후에 사라졌고요. 커말 1급이란 대형 면허, 국가유공자, 그리고 특전 부사관 출신이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사립대학교의 이 교직원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토익 800점이면 될까요? 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자세한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떤 조언을 해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인 부분은 이제 네. 병원 생활을 길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취업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철수 씨 의견은 어때요? 네, 우선은 뭐 이분이 특전 부사관 출신이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무섭잖아요, 특전자분들. 예. 근데 뭐 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우선 전 토익 800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네. 네.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토익 800은 좀 택도 없을 것 같고 900은 돼야 된다. 네, 막상 가시면은 그 지원자분들이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으세요. 예. 그러니까 만점자분들 계시고 또 900 이상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도 900 이상은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국가유공자랑 특전 부사관이라는 점은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대학교라는 조직이 되게 좀 보수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영어만 좀 신경 쓰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디 제가 못 이룬 대학 교직원의 꿈 꼭 대신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수 씨도 대학 교직원 꿈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의 꿈은 대학 교직원입니다.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복지도 좋고 업무 강도도 좀 높지 않고요. 거의 꿈의 직장이죠. 그렇군요. 이분께서는 이제 영어 실력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철수 씨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우선 질문 주신 분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굉장히 좁디좁은 사학 교직원의 꿈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철수 씨 이야기처럼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학 점수를 일부는 좀 올려야 될 것이라고 저도 예.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의견. 그렇다면은 이분이 그럼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도 좀 코칭을 해주세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 듯한데 우선 지금 이분의 전공은 소방 관련 학과입니다. 네. 최근 삼성이나 지금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안전, 우리 흔히 말하는 HSE 직무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직무로 도전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군사관, 지금 부사관이라든가 장교 이력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타이어 업계 이런 필드가 영업 직군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이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유공자 관련된 가산점 부분도 지금 또 사기업에서 많이 또 지금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직원만 좀 두드리지 마시고 좀 스코프를 넓히셔서 사기업도 같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네. 된다면은 취업은 조금 더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의 다양한 고민 오늘 또 풀어봤습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으로 피플앤 이슈 꾸며봤고요. 역시나 오늘도 마지막으로 블랭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에게 취업 준비생에게 영어란 네모다. 뭘까요? 네, 저는 영어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취업 시장에 있어서 영어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숙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이 숙제를 열심히 하지만 모든 걸 걸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과제도 있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시험도 있으니까요. 근데 유독 취준생들은 너무 영어에만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다니고 또 이제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요. 전 차라리 그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적성을 찾든가 더 재밌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우리 목표가 취업이지 토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짐 빼지 마시고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홍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영어란? 저는 패스 페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철수 씨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토익 스피킹 등급 없으면 삼성 못 갑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적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여러분 획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리소스는 인적성이나 자소서나 면접,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스펙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셨다면 이제 다른 여러분들의 자원들은 타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홍쌤과 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